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미포조선요. 조선주를 갖고 계시군요. 얼마에 사셨나요? 62,000원. 62,000원이요. 예, 예,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10%요. 비중은 적으신데 단가가 좀 높네요, 시청자님. 예, 속상하셨겠습니다. 지금 3만 원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올해는 조금 올라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제일 궁금하세요? 기다리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리는지 지금 그냥 나와버려야 네. 될지. 네. 예. 도대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을 못 잡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지금 보유일지 손절일지를 결정해야 될지 그 포인트를 같이 찾아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조선주가 오랜만에 또 상담이 문의가 들어왔어요. 운용령님,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지금 6만 원대까지 올 수 있을까?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뭘까요? 네,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다 드리고 네.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서 네, 좀 답을 이렇게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건 나중에 좀 시청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 제조로는 1등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시장에서 1등 하면 이렇게 좀 많이 프리미엄을 얹혀주거든요. 네. 어떤 업종이든 간에 네, 1등이면 1등이면서 상장사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더 심하죠. 그런 프리미엄은. 근데 이 종목은 뭐 상장사는 많으니까 그런 뭐 희소 프리미엄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중형 선박에서는 1등입니다. 일단 주주 구성을 잠깐 보실게요. 네, 주주 구성이 이제 옛날 현대중공업이죠. 한국조선해양이 42.4%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2.59%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10% 이상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연금도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다. 네.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그다음 외국인도 14%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0%가 외국인을 중장기 투자자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70% 수량이 잠겨 있는 아주 수급적으로도 나이스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장표를 혹시 이렇게 띄우실 수 있으면 뭐 봐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 포털에 웬만하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실적 흐름을 쭉 보시면 2014년도에 이 회사가 6,300억 적자가 났었어요. 2014년도에. 그러고 나서 저도 막 그때 그 시즌에 방송하다가 막 조 단위로 막 선사들 조선사들이 쇼크를 내면서 막 실적 공개를 할 때 막 얼굴을 붉혔던 기억이 잠깐 납니다만. 네, 2014년도에 6천억대 적자를 내고 나서는 지금은 우상향입니다. 탈출했어요. 네트로 보면 300억대 하다가 800억, 900억, 그다음에 뭐 1,000억대까지 컨센은 나와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내년에 이 회사가 지금 연구원들 컨센으로는 1,227억.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사셨던 단가 62,000원이 증권가 15곳 목표주가 평균차가 똑같습니다. 네, 지금 15개 증권사에서 네, 밤낮 없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을 분석해서 내놓은 평균 단가가 예. 61,400원입니다. 네. 희망적이신가요, 약간? 요 말씀 들으시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퍼밸류는 20배입니다. 1등이니까 그냥 중형 선박에서는 내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야 무슨 조선사 같은 그런 중후장대형 설치 그런 기업이 무슨 퍼밸류가 20배나 되지 할 수 있겠는데 네, 뭐 이 정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1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ROE는 4% 나오는데 ROE는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가장 잘 보셔야 될 지표예요. 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받을 것 같냐라는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게 4%입니다. 4%.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시중 금리가 한 2% 정도니까 2%니까 물론 이제 조금 위험한 금융기관에 갖다 맡기면 더 세게는 주죠. 근데 4%니까 현재 금리로 봤을 때 4% ROE면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PBR이 0.8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법칙으로 보면 전체 수익성이 이 회사 자체적으로 봐서는 네. 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돈을 누군가한테 투자했다라는 입장에서는 네. 주주로서 참여했다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PBR과 ROE를 봤을 때는 조금 더 ROE가 끌어올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면 100%예요. 프라이싱에서 P가 좀 더 떨어져서 예. 퍼밸류가 더 메리트가 생기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나쁜 회사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잠깐 보시면 이 하는 일을 보시면 네. 이 주력 선종이 PC선이에요.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그러니까 이 원유를 우리가 갖고 와서 SK나 SK이노베이션이나 SO에서 정제해서 나오는 1차적인 납사나 휘발유나 경유, 등유 이런 거 말고 네.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크래커가 돌려가지고 뽑아져 나오는 그 부산물들 만들어서 그거를 싣고 배로 싣고 옮겨 다니는 게 PC선이거든요. 네. 그걸 주력 선종으로 갖고 있고 이 회사가 그다음에 컨테이너선도 좀 합니다. 근데 작년으로 보니까 이 누적 잔고가 이 둘 합쳐 보니까 거의 90척 나왔어요. 전체 106척 중에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게 한 80%가 여기 쏠려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고부가 선종은 맞거든요. 예.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올해 전망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1년 전에 받아놓은 걸 가지고 그걸 배 만들어서 그 다음에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수주 받아서 이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 이 스케줄로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배가 한 1년 정도면 얘네가 건조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올해 실적은 아까도 장표 보여드렸지만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것으로 좋아진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이제 하나는 이 PC선 중형 PC선의 수주 잔고가 2001년 이후 최저치까지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발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용선료도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작동을 할 텐데 용선료, 그러니까 배 사용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PC선 쪽에서.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발주 기대감도 높아져 있다. 그리고 IMO 2020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시청자분도. 그러면 네. 그거 나오면 이제 친환경 선박도 발주가 늘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뭐 미국 ECC는 아주 옛날부터 나왔으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동하고 그러니까 아람코 쪽하고 중동하고 중국에서 본인들이 플랜트를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쓸 물량을 자기네가 다 만들어서 자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중국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돌려가지고 만든 석유화학 제품을 배에 실어다가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써요, 안에서. 그러면 굳이 PC선이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운반량이 되게 전체적으로 중형급, 준다는 거죠. 특히 이 영내에서는, 아시안 네. 영내에서는. 근데 지금은 섬유 쪽 주재료인 PX만, 파라자일렌만 그렇다고 하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는 다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자기네가 쓸 만큼은 다 플랜트 지어가지고 할수 알아서 그냥 다 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걸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큰 틀에서는 매크로한 환경에서 보면 지금 비닐하고 플라스틱하고 고무하고 이런 옷 만드는 섬유가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옷은 또 그렇다 쳐도요. 나머지는 다 기초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연결돼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데 이쪽 소재가 수요가 늘어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네.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자국 이익 우선주의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글로벌하게 지금 확산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유럽도 마찬가지. 당장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걱정할 이 생각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국가별로 다. 트렌드로 가는. 그러니까 나만 분위기죠. 일단 잘 살아야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다 그러면 시황이 좀 더 그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까 연구원들이 보고 있는 61,400원. 네. 예. 근데 시청자분도 갖고 계신 62,000원과 유사한데 네. 좀 석유화학 시황을 먼저 체크는 하셔야 되겠지만 반등이 올 때마다 조금 줄이는 걸 권해드리고 시청자님 혹시 제 말씀
이야기 들리시나요, 소리? 네. 그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6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어떤 목적에서 하고 계세요? 수익 좀 내보려고 했죠. 그 수익을 내겠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얼마를 투자하셨으면 어떤 기간이 있으신가요? 기간은 얼마까지 없고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게 목표치가 있으세요? 아니요, 뚜렷한 목표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주식에 뛰어들어갖고, 이렇게 못 나오고, 몇 번 조금 먹었어요, 미포조선에서.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못 나오고,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지,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투자를 집행을 하실 때는 그 자금 성격도 중요한데 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경기 민감주 이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기 민감주 섹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는 안 맞아요. 예. 네, 안 맞고 경기 방어적이거나 이미 고속 성장 이후에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배당을 넉넉히 주는 회사로 바꾸시는 게 예. 옳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매 해마다 뭐 5% 주는 회사로 갈아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내가 수익을 내야지 하면 백전백패거든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화 끊고 나서서 왜 내가 이거를 샀는지 전에 이걸 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꾸리시는 게 옳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게 가도 대청사님, 괜찮을 예. 이게 기간은 관계없이 네. 더 쭉 갈 수도 있어요. 아, 네네. 네. 예, 몇 년이라도 갈 수는 있거든요. 네네네. 예. 앞서 이야기 나온 대로 사실 지금 기간이라든지 한 번 더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호황제 속에서 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체크해 가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 조절,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예. 네, 힘내세요. 오래 고생하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